안녕하세요, 똥입니다. 매년 무더운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갑니다. 2012년 8월 1일 네이트에 올라온 해수욕장 알바 경험담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당시 아르바이트 일당은 5만원 정도 시절이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수압주의, 삐끼 아르바이트 경험, 도와주세요. 가로 열고, 올리니, 파라솔, 가로 닫고. 여기서 수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스코럴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시글의 스코럴이 너무 많으므로 읽는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수압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대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본론 얘기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7월 말 정도에 친구가 알바 채용 사이트에서 땡땡 해수욕장에서 숙식 제공에 월급 150만원짜리 알바를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니 그냥 튜브랑 파라솔 대여해 주는 일이고 어려운 건 별로 없다고 했다더군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6시쯤에 끝난다고 시간으로 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된다고 하기에 시급 얘기를 하니까 써있는 대로 숙식 제공에 월급 150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튜브랑 파라솔 대여해 주는 일이라고 써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단 그 사이트에 써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하루 5만원이니까 최저 시급은 되겠다 생각해서 친구들끼리 해보자고 애기를 모아서 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맨 처음에 전화한 친구가 2명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올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때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가기로 하고 친구들이 2명 정도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알바생들이 연락이 많이 왔다는 식으로 말하며 일단 전화해서 말했던 2명 친구들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지 저희들도 부르라고 했다군요. 그래서 저랑 남은 한 친구도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가 12시 정도 됐는데 도착해서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먼저 갔던 친구들은 일을 시작해서 일자리에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만나고 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트에 써있는 거랑은 좀 달랐어요. 대여해 주는 일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쪽 사무실 그런 자리에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빌린다고 하면 대여해 주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흔히 말하는 삐끼였던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면 파라솔 빌리라고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인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것 좀 사기? 그런 척 삘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네가 일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매장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 다른 매장이란 곳을 가니까 또 다른 사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사장이랑 얘기를 했죠. 이것저것 돈 문제부터 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돈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사장한테 저 월급 150이죠?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8월 20일경에 이 매장을 그만 운영한다고 그때 문을 닫으면 내가 일하는 날짜가 30일이 안 되니까 월급으로 따질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30일이 안 되니까 월급으로는 못 따지겠구나 생각하고 그럼 일당 5만원씩인 거죠? 월급 150을 30일로 나누면 1급 5만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장은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장들이랑 얘기가 다 된 거라고 하면서 다른 사장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거기 사장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차피 왔고
이런 일 해본 적 없으니까 경험 차원에서 돈은 좀 적더라도 해보자 라고 친구들끼리 얘기가 나와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 처음 시작할 때 사장이 그러더군요. 친구들 받은 만큼은 준다고. 그리고 일 끝나기로 한 날짜 전에 안 한다고 하면 돈을 안 준다고. 저는 그날 거기까지 간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을 했죠. 어차피 친구들이랑 끝까지 할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숙식 제공이라고 하는데 잠자는 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밥은 잘 주는데 잠을 자는 곳이 어떤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주면서 원래 일하던 형들과 같이 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10명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침대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불을 제대로 깔 수 있는 바닥도 없고 그냥 사무실인 거예요. 소파 있고 책상 있고 거기서는 도저히 잘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텔을 하나 잡아서 잤어요. 씻는 것도 거기서 잡아준 곳은 물이 안 나와서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료 샤워장 가서 돈 내고 씻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끼리 이거 원래 이런 건가? 내일 사장들한테 말해보자 해서 아침에 일을 갔죠. 새벽 6시까지 나오라고 했고요. 저랑 친구들은 총 4명이었는데요. 2명은 사장이 같았고요. 저랑 다른 친구는 사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일하는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이런 것도 다 달랐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문제점을 쓸게요. 일하는 시간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10시간에서 12시간이 아닌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였어요. 6시에 일터에 가서 파라솔 펴고 튜브 꺼내고 이런 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이 끝나는 건 7시나 8시 정도예요. 파라솔이랑 튜브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일이 끝난 시간이죠. 그런데 1급이 4만원? 이건 뭐 계산기 안 들여봐도 대충 봐도 최저시급은커녕 말도 안 되는 1급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네도 4만원이냐 물어보니 자기들은 5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사장이 달라서 돈도 다르구나 생각하고 친구들 계속 한다니까 그냥 하자. 그러고 하는데 일할수록 돈이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장한테 말을 했어요. 친구들은 다 5만원인데 왜 나만 4만원이냐고 했죠. 친구들 받는 만큼 준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하니까 뭔 소리냐? 네 친구들도 4만원이다 하더니 친구들 사장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도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 친구 중 한 친구가 피부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던 게 있는데 그 상처가 햇빛을 하루 종일 받고 일하니까 그 상처가 퉁퉁 부어서 피 고이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는 사장한테 일을 못한다고 그만해야겠다고 피부 설명해 가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그만둔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사장들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얘기한 친구 사장이 저희 가게에 오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니네는 4만원이라고 거기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여주고 잠잘 곳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너네는 돈 많이 받아가는 거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얘기를 쭉 하는데 막말을 하더라고요. 니네 이러고 그냥 4명 다 가보라고. 나중에 이 지역 해수욕장에 못 온다고. 왔다가 내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나서 그 사장은 가고 저는 제 사장이랑 얘기를 했고요.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가게가 다 완전 멀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니까 친구들이 다쳐서 가는 친구는 진짜 일을 못하는 거니까 가게 하고 우리끼리 끝까지 하자고. 자기들은 사장한테 끝까지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남은 애들끼리 하자고 얘기가 맞아서 사장한테 끝까지 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더군요. 지금 그만두고 가면 자기는 돈 못 준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자기도 다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고 일 끝나고 친구들끼리 숙소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집 간다고 한 친구가 4일 일했는데 1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당 25,000원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친구들끼리 긴급 회의를 했죠. 어차피 우리 마지막까지 해도 저 친구처럼 돈 받을 것 같다고 이런저런 트집 잡고 핑계대면서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날 집을 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불법이라서 왠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집을 가자 하고 사장들한테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에 왔어요. 그날 밤에 사장한테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보자고, 돈 둑둑하게 챙겨준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말만 저러고 마지막엔 대충 넘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통화는 대충 하고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일 처음 시작할 때 알바 계약서 같은 서류 한 장 작성 안 하고 민증 확인 같은 것도 한 번 안 한 것도 뭔가 좀 찜찜했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 집으로 왔는데요. 저는 집 와서 핸드폰을 끄고 잠을 잤어요. 어차피 경험 한 번 한 거라 생각하고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일한 게 1만 원, 2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제 생각 머리로는 상황이 풀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이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판을 써보는데요. 제가 글도 이거저거 어렵게 쓴 것 같은데요. 끝마무리도 애매해서 죄송하고요. 다 읽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걸 읽어주셔서 혹시 이런 상황, 이런 일 잘 아는 분이 있으면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 이렇게 판을 올려봅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쪽 일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대책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마 못 쓰겠네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주세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수욕장 바닷가에 와서 2012년 여름 삐끼 아르바이트 경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에 히팔이라고 삐끼라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놀면서 돈도 버는 일이라 해서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2012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라울 일이네요. 내친 김에 뜬금없는 신화 하나 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노야 백노야 까마귀와 친하게 지내거라. 동네 터줏대감 까치에게 서러움 안 당하려면은 비둘기와도 사이좋게 지내렴. 아니면 까치와 양해각서라도 체결하여 친구인 척이라도 하며 잘 지내거라.